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회귀 모델을 한번 만들 텐데요. 우선 단변수 선형회귀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변수 선형회귀는 변수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피처 하나죠. 여기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피처,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변수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이제 피처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처 단변수에 대해서 이제 선형회귀 하나만 갖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각화를 해보려고요. 여기 보면 X축에 피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축 갖고, 우리가 이 사람이 당뇨병의 진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알아맞출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변수가 여러 개가 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시각화를. 그래서 시각화 목적상 보통 이제 우리가 변수를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수학이 참 기가 막힌 게, 변수 하나를 갖고 어떤 것이 증명이 되면 변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변수가 2개가 되나 3개가 되나 다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변수 하나만 갖고 우리가 원리를 이제 파악한 다음에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여러 개는 그냥 확장해 가면 되는 거죠. 자, 단변수 선형회귀. 일단 그 x하고 y가 주어지죠. 이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을 때 보면은 y는 뭐 ax 플러스 b 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었죠. 이제 a만 이제 w로 바뀐 건데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기울기하고 절편이 주어졌어요. 상수로. 그리고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 변수였죠. 머신러닝은 똑같은 공식인데 차이가 뭐냐면 머신러닝의 차이점은 W하고 B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X는 입력 데이터, 이거는 데이터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Y는 레이블로, 정답 레이블로 주어지고. 그래서 이 W하고 B를 찾아내라는 게 그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선형회귀 공식하고 머신러닝의 리니어 리그레션의 차이입니다. W하고 B를 추정한다. 자, 우리가 단변수 선형회귀를 할 때 보통 이제 y는 ax 플러스 b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하이포테시스, 가설이라고 해요. 모델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 이런 것을 만든다고 그럴 때 요 라인이 이제 우리가 만든 모델의 라인입니다. 모델의 라인. 이게 wx 플러스 b라고 선형회귀 모델을 이제 b도 뭔가 학습을 해서 알아낼 거고 W도 알아내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라인이 가운데 그어질 거예요. 자, 근데 이 라인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요 파란색은 보면은 이게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이 데이터. 그럼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제 요 시각화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표현한 거고,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현한 그 데이터 포인트들, 그 포인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라인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핏 지금 시각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의 중간을 지나는 어딘가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무수히 많은 라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뭐 이런 라인을 글 수도 있고요. 이런 라인을 글 수도 있고, 이 중간에서 이제 아주 미세하게 뭐 이런 라인 저런 라인 굉장히 많은 다양한 라인을 글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그럼 가장 최선의 이 데이터들을 잘 표현하는 최상의 라인이 어떤 거냐? 그걸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코스트 함수입니다. 비용 함수. 비용 함수는 여기서 말하는 가설 또는 우리 모델의 아웃풋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측정하는 게 이제 그 코스트 함수의 목적이고요. 이게 우리 모델이 예측한 라인이고, 그러니까 x1일 때 우리 모델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y1이. 근데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가 있죠. S1일 때. 실제 데이터는 Y1이에요. 이만큼 틀렸습니다. X2일 때 우리 모델은 데이터, 요게 우리 모델이 예측한 값이에요. 그래서 Y2의 hat 예측한 값을 이제 우리가 hat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Y2 hat이 예측한 값인데 실제 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요만큼 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만큼씩 오차가 있죠. 이 오차가 있는 것들을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라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true value, 실제 이 데이터의 실제 값, y값이 true value고요.
그 다음에 prediction이 y hat이에요. y hat. 예, 이 두 개의 값을 보통 제곱을 하는 이유가 이게 위로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돼서 제로가 돼버리죠. 뭐 제로는 안 되더라도 서로 없어져 버리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을 없애는 방법이 절대값을 취하거나 또는 제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절대값을 하게 되면은 미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수학하시는 분들이 제곱을 좋아합니다. 이 제곱을 해야 미분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원래 값을 찾아주려면 그냥 루트 씌워버리면 되고. 그래서 이게 선형회귀의 비용 함수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모델의 예측이 실제 데이터하고 많이 틀렸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mean squared error, 요 전 페이지에서 했던 데이터가 n개가 있어요. n개의 데이터를 전부 예측한 값, 우리 모델이 예측한 값하고 실제 값하고 그 차이를 제곱을 해서 평균해 준 거죠. 평균. n분의 1을 평균을 해주면 mean squared, 평균 제곱 오차가 나타납니다. mean squared error. mean squared error. 자, 그리고 이건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고요. 우리의 모델이 이 세타라고도 얘기해요. wx 플러스 b인데 보통 책에 따라서는 w를 세타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wx 플러스 b를 y라는 게 wx 플러스 b죠. 자, 요걸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w하고 b를 찾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찾느냐? 요걸 시각화해서 보면 민스퀴어드 세를 보면 얘가 w하고 b하고 두 개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요 높이가 이제 mean squared error고요. 이걸 3차원 그래프로 그려 보면은 w하고 b가 동시에 최소화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요 지점. mean squared error가 최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 오차가 평균 제곱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니까 요 w하고 요 b를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처음에는 어디 이런 지점에 어디 있을 거예요. w 값이 얼마고 b가 얼마고 뭐 여기서 경사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혹시 여기서 시작하더라도 경사를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최소 값으로 수렴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원리입니다.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라인을 이제 구했죠. 물론 이제 2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단변수 선형회귀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구했고요. 만약에 이제 그 2차원 공간이 아니라 뭐 3차원, 4차원이 되면 이제 선이 아니라 뭐 면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자, 그렇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라인을 구했습니다. 그럼 그거의 정확도, 애큐리시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것도 공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이미 R2 스코어라고 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다 쓰고 있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결정계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사이킨원에 보면은 이제 그 사이킨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각종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애큐리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2 스코어라는 걸 이용해서 보면 되고요. 이 R2의 값은 0하고 1 사이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0에 가까우면 굉장히 부정확한 거,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거, 1에 가까우면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아맞춘 거, 그런 건데, 요 R2라고 하는 이제 결정계수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 이제 수학적 원리를 잠깐 보면,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SST분의 SSE. 근데 여기 SST가 뭐의 약자냐면, sum of squared total이에요. sum of squared total은 이제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지 하는 분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SE는 sum of squared error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이제 에러의 제곱. 우리말로 하면 분산의 합분의 예측값에 대한 분산의 합. 무슨 뜻이냐? 만약에 실제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제 그 라인, 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에 의해서 자동으로 라인을 찾으면 뭐 이런 라인이 찾아져야 되겠죠? 옆에 있는 것처럼 이런 라인이. 자, 그런데 현재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통계학에서는 그 가장 일반적으로 예측을 어떤 값으로 예측하냐면 평균 값으로 예측합니다.
요 4개의 데이터, 요 4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4개의 데이터들의 그냥 평균값이 그냥 통계학적으로 보면 가장 그럴듯한 값이에요. 현재 우리가 특별히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부분, 요게 평균값이죠. 평균값 가운데가. 그래서 이걸 y 해시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으로부터 실제 데이터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면 요게 sum of squared total이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것을 제곱하니까 이제 이 면적이 나오겠죠. 사각형의 면적.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에 제곱한 면적,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제곱한 면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죠. 여기 예측값인데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값하고 그리고 예측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예측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 두 개가 그렇고 같으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1이 됩니다.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1 빼기 1 하면은 0이 나오죠. 그래서 훈련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평균으로 답을 낼 때 평균으로 예측을 할 때 그때는 R2라고 하는 결정계수가 0이 나온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요. 만약에 훈련이 어느 정도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라인을 찾아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가장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로 하는 라인을 찾아냈죠. 그러면은 이 값,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값은 바뀌잖아요. 분모, sum of squared total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데이터가 떨어져 있느냐는 거니까 이 분산의 합은 분산이라는 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게 분산이거든요. 퍼져 있는 정도, 그게 분산이니까 분산의 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측값에 대한 분산의 합, 예측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작죠. 거의 아주 작은 오차 말고는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0에 가깝게, 분모가 0에 가깝게 되니까 1-0에서 거의 1에 가깝게 되는 게 아주 훈련이 잘 된 상태.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선형회기의 정확도를 추정할 때는 이제 R2 가지고 이제 많이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함수 불러서 계산을 하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단변수 선형회기인데 단변수 선형회기를 한 이유는 제가 시각화하기 편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변수 선형회기는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인 거예요. 아까 같으면은 당뇨병의 어떤 진행률을 찾아낼 때 우리가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혈압만 알면 당뇨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했던 그게 이제 단변수 선형회기고 이제 실제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으니까 혈압과 체중 또 허리둘레 이런 것들 다 이제 종합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연비를 측정하는데 연비 계산에서 연비를 무게와 자동차의 무게와 자동차의 출력 두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연비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뭐 자동차의 출력만 갖고 연비를 계산하는 것과 예측하는 것과 또는 자동차의 무게만 가지고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1, X2, X3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다변수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늘어날수록 3차원 이상은 시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처 두 개일 때까지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2차원 공간상에서는 2차원에서는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3차원이 되니까 이제 면으로 표현이 됐어요. 면으로. 그리고 면 주위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 포인트들이 3차원 공간상에 퍼져 있는데 그 사이에 가장 이제 그럴듯하게 평균 제곱 오차가 최소가 되는 그런 면을 찾아낸 거죠. 이게 뭐 4차원, 5차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학의 어떤 공식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거 중요하고요.